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TV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낙연 주도 새로운 미래 창당 발기인 대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새로운 신당을 만들면서 오늘 여러 발언들을 좀 했습니다.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발언 전문을 다 읽어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모르긴 몰라도 눈치 싸움이 상당할 겁니다. 원칙과 상식, 세 사람이 친낙으로 분류하기는 사실 또 힘든 인물들이죠. 그리고 또 금태섭 신당, 양양자 신당,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지금 각기 다른 사정과 이해관계들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켰는데 어차피 나눌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고 이 연합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그게 문제인데 이준석 신당은 2030 남성 표가 결집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런데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도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가 않은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도 이탈을 해서 이낙연 신당으로 가는 당원들이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미비하기 때문에 주도권은 결국에는 이준석 쪽에서 가져갈 것이긴 한데 그거를 또 이낙연 신당 인물들이 용인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합 집산이 계속될 것이다. 어쨌든지 간에 뭐 전부 이 신당들이 연합을 한다고 해도 뭔가 이번 총선에서 변수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뭐 파란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하기는 또 힘들 것 같고, 상승 곡선을 가진 정치인들이 모인 게 아니잖아. 이게 뭐 따지고 보면은 혁신적으로 뭐 이렇게 뭔가 결단을 해서 모였다 이런 느낌보다는 각자의 정당에서 좀 겉도는 혹은 밀려난 혹은 뭐 당에 불만을 품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인 그런 연합 같은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신당들 다 합쳐서 저는 의석수 10석 미만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윤석열 대통령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윤석열 대통령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를 했습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다.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다.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 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또 다른 짐을 지워서야 되겠느냐.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뭔지 아시나요?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에 사업주에게 그 죄를 묻는 겁니다. 뭐 징역, 벌금 여러 가지 이런 형태들로 노동자가 사망을 할 정도로 작업 환경을 위험천만하게 만든 건데 이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죽은 노동자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50인 미만이라고 그래서 다 뭐 영세 기업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50인 미만이라고 그래도 이 얄짜배기 기업들 많아요. 50인 미만 대표자들도 억대로 연봉 가져가는 사람들 은근히 많습니다. 이거는 영세 기업들을 생각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영세 기업들을 생각을 하면은 자본을 가진 대기업들의 횡포를 좀 막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고 영세 기업들을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해줘야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노동자들이 사망을 해도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유예해라. 이 너무나 현장을 모르는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공사 현장이나 작업장에서 이걸 안전하게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렇게 유지를 하는 게 짐이에요? 그게 짐을 지우는 겁니까? 무리하고 위험한 작업에 투입을 안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몹니까? 마치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 기업들을 탄압하는 악법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짜면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될 경우에 그냥 나몰라라 하겠다. 그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흉기 피습 이재명 대표 내일 당무 복귀. 최고위 주재. 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일 당무에 복귀를 합니다. 오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를 한다라고 이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에게 밝혔네요. 15일 만에 이제 복귀를 하는 겁니다. 인재 환영식을 주재를 하고 민생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많이 회복됐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15일 만에 복귀, 빠른 복귀죠. 아무래도 총선 국면이다 보니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제대로 쉴 틈도 없이 이렇게 바로 복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참 개인적으로는 씁쓸하실 거예요. 본인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그래도 한때 동지였던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체제 그리고 민주당까지 싸잡아서 비난하면서 이렇게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까지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병상에서 정말 얼마나 씁쓸하고 서운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총선이 3개월 정도 남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비대위는 정말 막장의 끝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 뭐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뭐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다소 복귀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무사히 이렇게 복귀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다 온전히 회복이 되시진 않았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한동훈 총선 승리에 국회의원 50명 줄이겠다. 한동훈 위원장 오늘 인천시당 신년 인사에 참석을 해서 국민의힘의 네 번째 약속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안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총 300명이죠.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이 적정한가 아니면 줄여야 하는가라고 물으면서 문제는 실천할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반대를 할 것인지 묻겠다. 지금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제 하필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죠. 인천 계양구에서 진행이 됐고 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열린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는 이제 혼자 뭐 김칫국을 드시는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을 줄이는 거, 국회의원을 줄일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부터 점검을 해야죠.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어든다고 한들 지금처럼 정치가 부패하고 국민들의 권익보다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국회가 채워진다면 오히려 특권만 더 쥐어주는 꼴이 될 것이다. 지금처럼 권력에 아부하고 로비하고 돈이 있거나 빽이 있어야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기초광역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바꿀 생각부터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국회의원 줄인다고 공약 걸고 민주당에서 반대하면은 민주당이 반대해서 국회의원 수 못 줄였다. 그걸 갖고 이제 두고두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심보인데 국회의원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국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정치 효능감을 올려야죠. 그리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자리만 보장하면서 본인 지역구에서 왕노릇하는 국회의원들, 4선 5선 하면서 성과는 손에 꼽을 만한 무능력한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들 걸러내는 게 급선무지 이 50명 줄인다고 해서 정치가 크게 바뀝니까? 이런 조삼모사 약속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TV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마지막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